나무는 왜 곧장 하늘로만 자라지 않을까요? 먼저 뿌리를 내리고 빛이 있는 쪽으로 몸을 고칩니다. 목이라는 기운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겨울 끝에 나무를 보면 모든 것이 멈춘 듯합니다. 가지는 비어 있고 땅 위에는 새 잎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물을 찾고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밀어낼 때를 기다립니다. 봄이 오면 그 작은 힘이 흙을 가르고 올라옵니다. 옛사람들은 이처럼 돋고 뻗고 자라나는 움직임을 목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은 나무라는 물줄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 안에서 밖으로 길을 내는 결입니다. 나무는 무조건 위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빛이 있는 쪽으로 가지의 방향을 고칩니다. 그래서 목의 성장은 속도보다 방향을 찾는 힘에 가깝습니다. 목의 결이 두드러질 때 사람은 멈춘 자리에 새 길을 내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보는 일을 시작하고 배운 것을 키우고 서로 떨어진 사람과 생각을 이어봅니다. 잘 살아난 목은 곧기만한 기둥이 아닙니다. 바람을 만나면 조금 휘고 막힌 곳에서는 다른 틈을 찾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내 뜻만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주변을 읽으며 방향을 고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늘도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뿌리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가 엉키거나 한 방향만 고집해 빛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의 힘은 계속 앞으로가 아니라 뿌리와 방향을 함께 살피며 앞으로입니다. 오행에서 물은 나무를 기릅니다. 마른 씨앗이 물을 만나 깨어나듯 목은 수에 저장된 힘을 받아 자랍니다. 자란 나무는 불을 살립니다. 목생화, 목의 시작과 성장이 화의 밝음과 펼침으로 이어집니다. 시작한 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다음 움직임입니다. 목은 흙을 다잡고 쇠는 목을 다잡습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 자리를 잡고 쇠로 가지를 쳐 나무의 모양을 고르는 그림입니다. 이 관계들은 좋고 나쁨의 판정이 아닙니다. 물만 많아도 뿌리가 숨쉬기 어렵고 가지치기만 계속해도 새순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살리는 손과 다잡는 손이 함께 있어야 나무는 제 모양으로 자랍니다. 새 공책에 첫 줄을 쓰는 순간, 낯선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오래 미뤄둔 대화를 먼저 여는 순간에 목의 결이 움직입니다. 목은 거창한 출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문을 열고 어제보다 한 줄 더 읽고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는 작은 반복도 뿌리를 깊게 합니다. 성장은 곧장 올라가는 선이 아닙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계절이 추우면 잠시 멈추며 잘못 뻗은 가지는 덜어냅니다. 멈춤과 수정도 자라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일부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목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보다 어느 방향으로 한 뼘 자랄 것인가. 목의 결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큰 계획보다 오늘의 방향 하나를 정해보세요. 한꺼번에 숲을 만들려 하지 말고 물을 줄 화분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시작할 것 하나와 그만둘 것 하나를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새 가지를 내는 일과 엉킨 가지를 덜어내는 일이 한 나무 안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목의 결이 강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성장을 꺾기보다 갈 수 있는 길의 경계를 또렷하게 보여주세요. 하지 마만 남기기보다 어디까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쉬는 계절을 허락해야 합니다. 나무는 겨울에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다음 봄을 저장합니다. 빨리 피지 않았다고 늦은 나무는 아닙니다. 땅 위의 변화가 작아 보여도 뿌리는 이미 다음 길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 전부 뻗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방향을 고르고 한 뼘만 자라고 필요 없는 가지 하나를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목의 결은 우리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때가 오면 길을 낸다고 말합니다. 다음 편은 목이 품은 힘을 받아 밝게 펼쳐지는 화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시작이 제 속도로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 밝게 펼쳐지는 화의 이야기에서 또 곁에 있겠습니다. 데카르트였습니다.